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번째 주제인 조건에 따라 처리하기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컴퓨터가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컴퓨터의 그런 처리하는 그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선택 구조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논리식 다루기에서 등장했던 어떤 그런 true, false 값을 바탕으로 이런 조건의 실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주차별 강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사용하게 될 강의 자료는 조건에 따라 처리하기, 이 주차에 있는 강의 자료와 실습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입력값을 바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떤 출력값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순차 구조는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그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그 프로그래밍에 등장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순차적으로 width 변수에다가 너비가 얼마인지를 입력하고 height 변수에다가 높이가 얼마인지를 입력한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하는 그 계산식에 맞춰 계산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것까지, 즉 하나도 그 라인들을 빼먹은 것이 없도록 전부 다 실행을 하는 순차 구조를 통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 구조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순차 구조는 모든 라인을 다 실행한다고 한다면 선택 구조는 앞서 우리가 배웠던 논리식을 바탕으로 제시되어 있는 조건문의 결과값이 true이냐 false이냐에 따라서 true인 경우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블록 안에서 실행되는 구문이 있고 true가 아닌 경우에는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코드에서 이제 삼각형뿐만 아니라 이제 사각형까지도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과 사각형의 면적 계산식을 입력된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에 맞게끔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과 사각형의 면적을 같이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그 내용에서 지금 여기에서 렉처 부분이 아니고 좀 다시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구글 콜앱 이 부분을 열어서 이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전부 다 채워져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삼각형의 면적은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width, height가 각각 값을 가지고 에어리아는 면적. 그래서 이제 그 면적이 이제 프린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그래서 도형 면적을 구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삼각형의 그 너비를 구하는 코드와 이제 너비를 이제 입력을 하는 그 인풋 부분, 높이를 입력하는 인풋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도형인지를 입력하는 인풋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조건문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혹시 이 부분에 비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열었네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규어를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이렇게 다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우고 다시 여러분이 입력을 해서 실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저도 같이 여러분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를 입력을 받고요. 높이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입력해라.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다 이제 나오네요.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반지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리고 사각형이면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면적이 프린트가 미리 되어 있는데 필요 없고요. 만약에 다른 문자열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잘못 들어왔다라고 이제 알려줘야겠죠. 여기서 이제 삼각형 또는 사각형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어리아 부분에 0이다. 아무것도 입력 들어온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넓이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면적을 출력을 한다. 잘못된 값이 입력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if문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바로 들여쓰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if 하고 콜론 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알아서 들여쓰기가 되거든요. elif 부분도 마찬가지고 else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중괄호 형태로 열어주고 닫아주는 형태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블록이다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주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들여쓰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코드 블록의 범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가 삼각형이라는 걸 만족할 때 이 부분까지가 이 if 블록이고요. 만약에 삼각형이 아니다. 그럼 여기 밑에 elif 부분에서 이제 사각형이랑 같은지 비교를 합니다. 사각형이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코드가 이 elif에 이제 구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나 사각형 둘 다 만족하지 않는 제3의 값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이 요렇게 else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면적이 0이 아닌 경우에만 면적이 얼마인지 출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면적이 얼마다.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값이 입력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너비를 뭐 10 이렇게 입력하고 높이를 9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에 따라 이제 결과가 다르다고 했죠? 여기 사각형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각형의 면적은 90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삼각형으로 한다. 그럼 똑같이 하는데 삼각형이라고 입력을 하면 45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잘 돼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조건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가 조건인지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 피규어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비교하는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이 부분이 조건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삼각형이라는 거가 만족을 할 때 실행되는 부분 사각형이라는 게 만족할 때 실행되는 부분, 그 어느 것도 아닐 때 실행되는 부분,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if 구문에 대한 조건
그 작성하는 그 포맷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갑자기 if문이라고 해놓고 elif도 나오고 else도 나오니까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if든 elif든 조건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코드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실습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조건식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가지고 만들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조건식을 이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이가 9살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4살보다 작거나 같으면 청소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if 조건문에서 가장 간단한 if 구조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if 옆에 이제 한 칸 띄고 조건식을 적어준 다음에 여기 콜론을 꼭 찍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찍어주시면 조건이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콜론을 찍고 엔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어떤 내용을 실행할 것인지를 이제 줄바꿈을 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나이 범주에 만족하는 값이 들어왔을 때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코드를 보면 이제 민수가 청소년인지를 앞서 살펴본 그 if문의 구조를 이용해서 보려고 합니다. if age가 우선 나이가 9살부터래요. 네, 요렇게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얘가 청소년입니다. 라고 이제 20살이니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 이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입력한 숫자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요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줄 텐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x가 10으로 주어졌지만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숫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x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가? 그러면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엔터를 쳤을 때 이렇게 알아서 들여쓰기가 됐잖아요. 근데 혹여나 이렇게 실수로 잘못 지어가지고 들여쓰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뭘 쓴다고 한들 이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탭 한번 가볍게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띄어쓰기 2칸 혹은 4칸 정도 해주시면은 딱 이렇게 그 블록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얘가 만약에 뭐 한 12 이렇게 넣었다. 그럼 얘는 3, 4, 10이니까 배수잖아요. 그래서 3의 배수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숫자 중에 어떤 숫자가 더 큰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두 개의 숫자를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게 한 숫자가 다른 숫자보다 큰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if 하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일단 하나 코드 이제 할 셀 만들어주고요. x에 x 값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y에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얘는 f 스트링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f 스트링으로 하려면 x랑 y가 방금 변수로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죠. 그래서 x에다가 뭐
1을 넣고 뭐 y에다가 8 이렇게 넣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잠깐만요. 얘 왜 이래요? 아이고 x 마이너스로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x에 1을 넣고 그 다음에 y에 8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근데 여기에서 x에다가 8을 넣고 y에다 1을 넣었다. 그러면은 x가 y보다 크다는 조건에 드디어 만족하기 때문에 8, 여기 8가가 아니라 8가 2라고 이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행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if문이 else라고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랜덤이라고 하는 그 이제 기본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아무거나 이제 숫자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곱셈을 이제 암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입력해서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if, else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if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 else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생겨났어요. else의 특징은 if와 달리 옆에 조건식을 적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f에서 조건이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만 실행되고 끝이고요. 얘 만족 안 한다. 그러면 만족 안 한 나머지 경우가 이 else에서 이제 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같이 보시면 네, 그냥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X에 지금 일단 여기에서 8을 넣어놓은 상태라 8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X가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이제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이제 물어보는 코드인데요.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8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다. 나눴을 때 0이 아니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X에다가 6을 넣고 이제 이걸 실행하면 0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는 그냥 나이가 9살에서 24살까지의 범위다라고 하면은 그냥 청소년이다라고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뜨지 않는 형태의 코드였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else를 배웠으니까 그 else를 바탕으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 청소년이 아닙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는 코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네. 민수는 청소년인가? 내가 age가 이게 아니라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금 청소년입니다 치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시작하는 커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앞에 맨 앞이 아니라요. 그래서 else를 쓸 때는 반드시 백스페이스로 커서 위치를 맨 앞으로 옮겨준 다음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매우 이제 그 들여쓰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실행이 되지 않는 코드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일단 바로 이렇게 빨간 줄이 생기죠. 당연히 오류가 날 거예요. invalid syntax라고 문법이 틀렸다라고 나옵니다. 즉 else문은 이렇게 if랑 똑같은 들여쓰기 깊이에 맞춰가지고 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 또는 5의 배수인지를 확인하는 코드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를 확인을 하겠다. 즉
3의 배수 2면서 5의 배수면 15의 배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3의 배수이던지 5의 배수이던지 둘 중 하나만 만족을 하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코드는 이제 여기에서 5와 연산을 써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배수는 그 나머지 연산자로 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x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거나 x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이렇게 이제 3 또는 5의 배수입니다. 아니면 3 또는 5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9 그러면은 여기서 3 또는 5의 배수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5의 배수는 만족하지 않더라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하는 걸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5화로 인해서 이 부분이 true라서 이제 if 조건문에 true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블록 안에 있는 3 또는 5의 배수입니다 라고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if, else, elif, else문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이제 아까는 그 두 개의 숫자를 놓고 하나가 더 큰지 그냥 그것만 딱 if를 사용해서 비교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elif라고 하는 걸 추가로 또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if 말고 그러니까 x가 1이었고 뭐 y가 8이었습니다. 근데 x가 y보다 큰지를 if문에서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x가 1이면 당연히 만족을 안 하잖아요. 그럼 if 조건에서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고 끝이 났는데 반대로 x가 y보다 작은지를 물어보는 걸 또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같은지도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럴 때 else를 써도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elif를 쓰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x랑 y의 값을 입력을 하는데요. x가 y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x가 y보다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else를 써가지고 y보다 크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x가 y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y가 x보다 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는 같습니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x에 뭐 5, 뭐 y에 10 이렇게 하면은 10이 이제 5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else 안에서 if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if에 맞춰서 여기 들여쓰기가 또 되고요. 여기 안에 else가 또 나와서 들여쓰기가 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의 로직이 나오기는 하지만 계속 들여쓰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들여쓰기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이렇게 막 코드 수정하다가 나도 모르게 들여쓰기를 좀 삭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중괄호를 써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그런 잘못 삭제가 됐을 때 오류가 발생했는지 찾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이제 아까 초반에 잠깐 봤던 if, elif, else문의 형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간결한 형태의 코드로 들여쓰기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진 형태의 코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f, elif, else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f문, 요 블록은 if의 조건식 1이 만족할 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끔 그런 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if를 쓰는 거나 이렇게 if, elif, else를 쓰는 게 뭐가 달라요? 어차피 if문에서 조건 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왜 할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if, elif, else를 쓰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if에서 만약에 조건식 1이 만족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 밑에 부분은 건너뛰입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
반대로 여기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elif가 만족을 했어요. 여기 만족 안 하고 여기 실행하면은 여기 elif 실행하고 그 다음에 else 실행 안 하고 밖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여기 다 만족을 안 했다. 그럼 else 부분만 실행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if 3개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if랑 여기 있는 if랑 여기 있는 if랑 서로 다른 if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이 if, elif, else는 이제 서로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if에서 뭐 실행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실행했어. elif, else 니네는 안 해도 돼. 이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if 실행 안 하고 elif 들어갔어요. 그럼 elif가 내가 지금 실행했어. else 너 실행 안 해도 돼.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엔 지금 if, elif, else에서 elif가 한 개만 적혀 있지만 elif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다 만족을 안 해서 else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else 실행하고 끝. 근데 if 이렇게 되면은 서로 안 친해요.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됐어도 이 밑에서 얘가 또 실행이 되든 말든 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얘 실행이 됐는데 이 밑에 if에서 조건이 만약에 또 만족해요. 그럼 얘 또 실행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또 그래서 이게 이 밑에 있는 if들을 실행하지 않고 건너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얘 어딘가가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 밑에 다른 뭐 조건식이나 이런 거 비교 안 하고 그냥 바로 밖으로 나가는데 얘는 if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이 if 옆에 있는 조건식을 전부 다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다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성능 저하도 이제 경우에 따라 꽤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블록 안에서 if, elif, else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면 같이 묶어주는 것이 더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 숫자 크기 비교 프로그램이 if, elif 한 다음에 그 안에 else 들어가 있고 else 안에 또 막 if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막 if, else 그 다음에 그 안에 if, else 뭐 if, else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if, elif, else를 이제 사용함으로 인해서 구조가 조금 더 간결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x가 y랑 같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x가 y가 같다 그리고 x가 y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이제 큽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y가 x보다 큽니다.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x 뭐 100, y 뭐 55. 그러면 x가 y보다 더 크니까 지금 요 elif에 걸렸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행이 됐다. 그리고 아까는 청소년과 청년을 구분할 때 그냥 9살에서 24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살에서 24살 범위에 있는 사람은 청소년과 청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분에 모두 만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앞에서 만들었던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은 9살부터 18살까지는 그냥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년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청소년이면서 청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범위가 있는데요. 25 25에서 34 그 범위에 만족할 때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또는 청년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살은
이제 19와 24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카페에서 메뉴를 선택하는 예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커피가 2,500원, 녹차가 3,000원, 그리고 주스가 3,500원, 물은 2,000원이다. 라고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뉴를 줬어요. 만약에 커피다. 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커피가 2,500원이었어요. 커피는 2,500원입니다. 녹차. 네, 녹차는 3,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스다 라고 하면은 주스는 3,500원이고 물이 여기서는 2,000원이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else에다가 물이 아니라 엘리프에 물을 넣은 걸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면 음료를 지금 4가지만 주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 사이다 먹고 싶어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은 해당 주문은 처리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를 else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뉴에 없는 음료입니다. 혹은 주문 가능한 메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스 이렇게 입력하면 주스 3,500원입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나이와 체온에 따라서 이게 정상 체온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입력값으로는 나이가 몇 살이고 현재 체온이 몇 도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정상 체온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풋으로 들어온 그 체온과 정상 체온 범위를 비교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상인지 아닌지 내부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거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는 이제 if, elif, else를 통해서 범위를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나이 범위 내에서 if, else문으로 체온을 비교. 그 다음에 이제 정상, 비정상 여부를 이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완성본 코드는 제가 여기 유인물에 넣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코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콜앱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같이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이와 현재 온도를 입력해라. age와 temp가 이제 temperature겠죠. 그래서 나이를 입력을 받고 일단 정상인지 아닌지를 result에다가 저장할 건데 여기에 일단은 이제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싶긴 한데 지금 뭘 넣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따옴표를 열자마자 닫거나 none이라고 적어놓는 방법으로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뭘 할 거냐면 age가 만약에 0에서 2세 범위인데 지금 여기 이제 그 36.4도에서 38도까지라고 범위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 범위에 만족하니까 이제 정상 체온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엘리프는 이제 3에서 10세인데 지금 3에서 10세는 36.1에서 37.8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맨 밑에 if 조건문이 다 끝났을 때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34세다.
37도다. 아이고.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 원팩. 네. 나이와 현재 온도를 입력하는데 제가 하나만 넣어가지고 두 개를 넣어야 합니다. 34, 그 다음에 37, 뭐 이렇게 이제 넣게 되면은 여기 입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입니다가 뒤에 또 있네요.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지우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는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선택 구조를 배웠습니다. 선택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식이 필요하고 그 조건식을 이제 통해 이제 분기를 조절하는 조건문이라고 하는 if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if문에서도 그냥 if 하나만 가지고 이제 조건을 나누어 실행하는 방법, if 말고 else까지 추가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중간에 elif라고 하는 if, elif, else 구조를 사용해서 또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조건문까지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건문 안에 또 다른 조건문이 들어가는 예시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렇게 조건에 따라 처리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반복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